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또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는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관학교에서 자소서라는 명칭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2021학년도 81기부터는 명칭 자체가 지원동기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뿐만 아니라 회사, 공사 모두 다 자소서라는 명칭에 갖는 부정적인 의미 자소설이 됐죠. 그래서 자소설, 자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이 갖는 역기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체를 폐지시키지는 못하고 명칭을 지원동기서 이렇게 바뀌어서 2021학년도 육사 81기를 기점으로 해서 변화되어진 그와 같은 명칭입니다. 회사, 공사, 다른 사관학교들도 역시 여기에 발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S오피서 특목대 팀에서는 2021학년도 육사 81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원동기서, 육사 지원동기서 이 명칭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될 것입니다. 특히 면접할 때 여러분들 제가 지원동기서에서도 밝혔던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접의 기초 자료가 바로 육사 지원동기서인 만큼 자소서라는 명칭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하세요. 육사 자소서가 아니라 육사 지원동기서라는 말 자체가 부드럽게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육사 지원동기서의 내용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내용 구성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첨삭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육군사관학교에서 원하는 그와 같은 인재상에 맞게끔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그와 같은 개념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지원동기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첨삭을 받다 보면은 다시 새롭게 내용 구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체계적인 내용 구성과 그리고 여기에 따른 쓰기 그리고 그 이후에 정밀 첨삭을 통해 가지고 육군사관학교에서 원하는 그와 같은 인재상에 걸맞는 그런 요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육사 자소서 2021학년도 81기 기준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이미 6월 중에 지원동기서와 관련된 기본적인 그와 같은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어느 부분 사관학교들의 공통항목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동기서 작성의 유의사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개 문항입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 기록할 때 특히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 위주로 기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안보교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전방 현학을 갔다든지 또한 전쟁사 연구를 위해서 어떠한 연구소를 방문해 가지고서 어떠한 연구보고서를 썼다든지 하는 부분의 내용들이 개인이 민간단체와 협약을 통해 가지고 간 부분 것은 인정 안 합니다. 반드시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해 줍니다. 학교에서의 공식적인 활동은 대부분 학교장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개인적인 그와 같은 국방 관련된 체험이라든지 안보 활동이라든지 하는 부분 것은 유의해서 학교장 허락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서 자소서 내용에 기재해야 될 것입니다. 허위 내용 기재, 입학 취소 당연한 거죠. 육사를 지원하는 여러분들이 명예를 먹고 사는 그러한 미래의 생도인데 허위 내용 기재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작성 내용 중에서 인적사항, 성명, 학교명, 직책, 직급 등 구체적인 내용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그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만약에 공직에 있다면은 공직과 관련되는 그와 같은 직위 등을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군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정도는 무난해요. 아버지의 직업 정도까지 밝히는 건 관계없는데 구체적인 거 아버지가 육군 대령이어서 사관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미 그 정도의 어떤 직급까지 얘기함으로써 평가에 영향을 주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것은 블라인드 면접 또 블라인드 자소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동기서의 핵심은 부모의 그와 같은 역량을 빌려서 자신을 어필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육군 사관학교 자소서, 육사 지원 동기서를 구성을 해야 될지 부분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다름 아닌 지원 동기 부분이죠. 육사에 지원한 동기, 이 부분 것을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라서 기울인 노력을 기술하고, 그리고 어떤 사관생도 장교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향후 계획과 함께 기술하세요. 네, 육군사관학교 지원 동기서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를 쓰는 것입니다만은 구체적인 항목을 따지면 무려 4개 항목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육사 지원 동기서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원 동기와 관련해 가지고서 기울인 노력,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어떤 사관생도 어떠한 미래의 직업 장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함께 기술하세요 그랬습니다. 예전 영상 중에서 육사 자소서에 쓰지 말아야 될 내용 5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외교부에 파견되는 무관이 되어서 국방 외교에 힘쓰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미래의 그와 같은 장교의 모습이 외교부에 파견된 무관이라고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은 사관학교를 통한 미래의 직업 장교가 갖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현실적인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 것의 영상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고요. 특히 이제 향후 계획과 함께 기술해야 되다 보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민국군의 정예 장교가 되기 위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단순한 논리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미래의 계획과 함께 어떤 사관생도, 어떠한 미래의 직업 장교,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과 포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육군 장교로서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야 돼야 됩니다.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이, 또 가깝게는 뭐다? 2, 3년 뒤 생도로서의 모습,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담아져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부분 것을 씀에 있어서 물론 이제 지원 동기가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부분 것에 있어서 기울인 노력이 무엇인지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원 동기를 쓸 때 반드시 뭐다? 어떤 생도가 되고 싶은지, 어떤 장교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미래 여러분들의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향후 10년, 20년 동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장교로서의 비전과 포부를 갖고 있는지 부분 것이 함께 1번 항목 지원 동기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체계적인 내용 구성입니다. 내용 자체가 체계성을 갖고 있지 않고 막연한 내용 구성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첨삭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의미 없는 지원 동기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내용의 체계적 구성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항목 역시 체계적인 내용 구성을 해야 됩니다. 논제에서 쓰라는 내용에 우선 충실해야 되겠죠.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기술하고, 자라온 환경은 주로 3가지입니다. 가정 환경, 지역사회 환경, 학교 환경. 관련해 가지고 이 3가지를 다 쓰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가지 추출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너무 많은 분량 할애할 필요 없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다름 아닌 역경이죠. 역경 극복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극복 과정을 쓰고, 핵심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바로 이를 통해 느낀 점, 변화된 점, 어떻게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은 역경을 통해서 변화되어졌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저는 순탄하게 커가지고 역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상당수 있습니다. 사실은 역경이라는 부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아주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큰 어려움, 이런 것이 역경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2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예상 못했던 위기, 자동차 사고라든지 부모님의 그와 같은 질병이라든지 또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든지 또 가족이 해체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그와 같은 예상 불가능한 위기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예상 가능
가능한 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느꼈던 좌절감. 이거는 나의 목표를 어느 정도 잡았을 때 내 목표를 성취 못했을 때 느끼는 좌절감도 여러분에게 다가온 커다란 그와 같은 역경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바로 예상 불가능한 위기가 있고 예상 가능한 위기가 있으면은 예상 불가능했던 그와 같은 위기가 없다라고 하면 예상 가능했던 그와 같은 위기가 바로 여러분의 역경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역경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하는 부분이고 이를 통해 느낀 점. 역경 극복은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 군인으로서의 미래를 갖다가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역경을 못 느꼈나요? 부모와의 갈등을 통해 가지고 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의사 그리고 변호사와 같은 안정된 직업을 원했는데 너 왜 군대 가서 고생하려고 하니? 라고 했었을 때 나는 미래의 직업 장교로서의 꿈을 꾸고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데 부모의 그와 같은 바람이랑 충돌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종하고 이와 같은 위기와 갈등과 그리고 역경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느낀 점, 변화된 점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어떻게 독립심을 키웠고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육사는 리더십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경 극복 과정 부분에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또 학교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단체 생활할 때 리더십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학생회 활동에서 동아리 활동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역경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가지고서 그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변화된 점 이것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군사관학교 지원 동기서를 씀에 있어서 첫 번째 항목이든 두 번째 항목이든 다름 아닌 바로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이 내용 구성이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구성에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아무리 첨삭을 잘해도 내용 자체가 육사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든지 직업 군인으로 갖는 사명감이라든지 철저한 국가 안보의 수호자로서의 그와 같은 것과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형식의 내용 구성을 했었을 때는 아무리 첨삭을 제대로 정밀하게 받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체계적인 내용 구성과 정밀한 첨삭 이 두 가지가 이어졌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육사 지원 동기서가 될 것입니다. S오피서에서는 이와 같은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내용 구성 과정이랑 또 정밀 첨삭 과정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서 육사 지원 동기서만큼은 키 내용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육사에 누가 봐도 나중에 면접할 때 철저하게 잘 활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지원 동기서가 되는 내용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용 구성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내용 구성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이 내용 구성에 따른 세밀한 첨삭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무슨 맞춤법을 세밀하게 본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맞춤법 일부 오류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한 정밀 첨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맞춤법 검사의 그와 같은 첨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적합하고 면접에 활용되어질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첨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S오피서의 홍삼영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육사 합격의 가장 처음의 시작이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지원 동기서인 만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사관학교 팀을 전문화했던 S오피서와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